자, 오늘 읽어본 부분까지 해서 분리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 끝났거든요. 225페이지부터 보면 룸 테크닉이라고 하는 방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방에 좀 들어가 있도록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226페이지에 다이얼 다운이라고 하는 다이얼로 조금 공유하는 걸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관점 전환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사실 IFS 치료의 목적 자체가 어쩌면 관점을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내면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통합해 가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전환에 대한 어떤 섞여 있는 부분의 눈으로부터 보는 것을 이런 다른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고 여러 부분의 관점이 있구나라는 걸 중심 잡힌 참나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좀 드시나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러실 수도 있고요. 재밌다.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어떠신가요? 좀 뭔가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뭔가 새롭다, 재밌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IFC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서 되게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이 가지고 또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뻔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미. 그래서 이 재미가 참 묘한 용어이기는 한데, 어떨 때는 이 재미도 참나의 어떤 퀄리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재미만 찾다 보면 또 어떤 중독적인 걸로 가기도 하니까 그냥 재미만으로는 또 어렵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런 놀이나 재미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놀기만 좋아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관리자나 소방관이 하는 일도 놀이나 재미로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라 아닐까요? 사라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게 경지에 올라가지고 놀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부분도 참자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렇게, 그런 게 궁금하고, 또 231쪽에 네. 중간에 그 아를로가 저는 그와 소년에게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자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셋을 다 보고 있어요라고 나오는데, 네. 그 우리 셋이라는 걸 이제 그 아를로의 아바타가 누구 셋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조금 음, 궁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게 저는, 어, 이 내면 작업을 할 때 보면 부분들이 제 옆에 와서 앉기도 하고 저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진짜 어떤 주체와 객체처럼 어떤 그런 이미지로 직접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을 불러와서 옆에 앉히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뭐 잠깐만 들어가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면에서 작업을 보통은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두 개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 참나와 어떤 부분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완전히 섞여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죠. 하나처럼 느끼니까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분리가 되고 탈동일시가 일어나면 서로 거리가 있으니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참나의 상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부분의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분이 참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분리학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제가 이 분리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개념인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전에 살짝. 가족 치료에서 보면 엄마나 아빠나 딸이나 또는 뭐 아들이나 여러 내담자들이 한꺼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명의 내담자들 가족 치료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족 치료사들이 교통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아버님, 잠깐만요. 어머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버님 기회 드릴게요. 잠깐만요. 따님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경계를 그어요. 메이킹 바운더리.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아, 아버님, 제가 어머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모실 테니까 잠깐만 대기실 가 있으실래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들한테 교통 정리를 하는 개념인 거죠.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는 making boundary. 그래서 이런 분리학의 개념이 가족 치료에서 그런 가족 치료사가 개입하는 방식으로부터 발전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초기에 리처드 슈얼츠의 모자이크 마인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붙어 있는 내면에서 부분과 작업을 할 때 부분이 섞여서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화난 마음이 나타났다. 화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그 화난 마음이 나를 압도해 버리잖아요. 나를 다 가려버리죠. 그럼 나는 남편의 좋은 점이나 나한테 해줬던 걸 생각할 여유도 없이 화난 마음만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부분이 나를 완전히 하나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떨어져 나와야 동일시 되어 있는데 떨어져서 탈동일시가 돼야 둘 간의 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참나도 부분을 뭔가 보고 볼 수도 있고, 또 부분이 참나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31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그와 소년에게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자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유사 참자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랑 소년에게 같이 좀 들여다보자 라고 하고 난 후에 그가 우리 셋을 다 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셋이 유사 참자가 아를로의 참나도 보고 소년도 보고 치료사도 보고 세 명을 다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기서 셋이 그런 상황일 거고요. 제가 원문을 잠깐 찾아볼게요. 맞아요. 여기에서 all three of u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고요. 아를로의 참나, 그리고 그 소년 부분, 그리고 치료사까지 세 명을 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명신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해가 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세 명까지 얘기를 했을까? 보통 치료를 할 때 이렇게 치료사까지 개입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저도 이런 기법을 가끔 쓰는데요. 특히 내담자가 참나의 힘이 약할 때 내담자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AEDP라고 하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라우마 기법이기도 하죠. ADP에서는 내담자가 참나의 힘이 약할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사가 그 트라우마 장면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추행의 장면에 성추행 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저희 명상하면서 했던 것처럼 참나가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죠. 또는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거죠. 그럴 때
치료자도 그 장면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부분이 웅크리고 있는 그 옆에 좀 가서 같이 앉아 주실까요? 가보실 수 있나요? 저도 거기 같이 갈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장면에 내담자의 참나만 들어가는 게 뭔가 무섭다라고 할 때 누군가 같이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사가 자신의 참나로 그 장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가 우리 셋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게 치료사까지 포함일 것으로 이해가 돼요. 전명심 선생님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음, 그 AEDP 가속 공감 그런 치료, 가속 공감 치료인가요? accelerated 뭐 어쩌고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네네. 뭐 가속 공감으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게 좀 저는 좀 번역이 좀 어색한 것 같긴 하고요. 네. AED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네네. 저는 배워본 적은 없고요. 근데 IFS를 쓰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ADP의 어떤 기본 철학이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굳이 ADP를 배워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네. 뭔가 다른 점이 또 있기도 하겠죠. 제가 안 배워봐서. 모든 트라우마 기법을 다 배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하나 잘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참자기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리가 되면은 부부의 입장에서도 참나를 느끼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저는 제 작업을 해보면 그분들이 참나를 보고 참나에게 말도 걸고 진짜 두 사람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가능해요. 설명. 네. 네. 그래서 저는 부분을 사람처럼 여기서 그래서 조금 저는 그 233페이지에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여행하거나 끝없이 다양한 모습을 취하거나 오만해져 돌아다니거나 또는 완전히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 작업을 할 때 저도 제 몸을 떠나거나 또는 여행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저는 내면 작업할 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부분이 다르다라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유체 이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 여행을 내면에서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명상할 때 전생으로 가거나 미래를 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저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들 없나요? 뭔가 전생을 보거나 시간을 여행하거나 내가 내면 작업할 때 내가 모양이 달라지거나 뭔가 뭔가를 떠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없나요? 그래서 다르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음, 그냥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르다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말씀이 근데 저는 제가 부분이 제가 그렇게 뭔가 이럴 수 있는데 부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제 상태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서요. 아, 네. 그래서 부분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어떠신가요? 하영쌤은 어떤 경험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어,
근데 이게 내면으로 뭐 명상을 하든 내면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저는 트숨할 때 약간 전생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음, 그게 이제 내면에서 나오면 이제 뭐 그런 어떤 명상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현실이 됐을 때는 그게 진짜 현실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내면에서 했던 것들이 음, 시공간을 뛰어넘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에 저로 돌아왔을 때는 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내면에서의 여행인 거지.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온 나는 그거를 또 현실에서는 시공간을 정말 전생이 있을까? 이런 의심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여행, 꿈꾸듯이 그런 여행에 갔다 오고, 근데 그거를 평가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평가가 줄어서 그 전생 같은 걸로 가든 뭘 하든 간에 그냥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과 그때 제가 했던 경험들 이거를 평가 없이 수용하게 된 게 어찌 보면 현실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세계가 내면으로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시공간도 어떤 감정도 좀 더 확장이 되고 더 넓어진 그런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저도 긴가민가? 내가 꿈꾼 거 아니야? 상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시간을 여행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명상할 때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또는 그 부분이 어떤 감정이나 몸을 경험했던 그 장면으로 명상할 때 갔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어떤 부분의 어떤 과거 장면으로 참다 상태에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어떤 시간을 여행하거나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 자주 일어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참 이게 이상한 얘기로 빠지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제 요즘에 왜 융이 한 말도 그렇고 영성 책들도 그렇고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외부 현실에서. 그러면 내면을 바꾸면 내면에서 그게 무엇 말하는지를 찾고 그거를 하면 현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걸 사실 좀 믿게 된 게 그런 거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정보를 막 찾아서 그 현실의 사건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음, 사건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사실 그 현실의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부분이 할 말이 있을 때 확 증폭돼서 나타난다거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현실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그게 어떤 경험이 되는지를 내면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그게 제 마음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실에서 끌어당겨지는 어떤 것들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현실로 해결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내면에서도 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건 내 내면이니까, 그 내면에서 해결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내면과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IFS 치료는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디까지 같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 차이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만 내면 작업만으로 뭔가 외부적인 게 항상 다 변하진 않겠죠. 내 내면에서 아무리 뭐 작업한다고 해도 당장 밥 안 먹고 일어나면 뭔가 내면에서 돈을 만들어내도 실제로는 돈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더 플러스해서 실제적인 어떤 삶에서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기도 하겠죠. 유경 선생님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박미 선생님 뭔가, 그런데 응, 저 한마디, 네, 저는 그 내면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제가 했을 때, 내면의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제 행동을 변화시킬 마음과 충동과 에너지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원래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내면에서 작업을 하면 밥을 먹을 힘이 생기고 식욕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음, 것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 계속 우리는 결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심, 결단, 계획. 어떤 거를 하자. 이래선 안 돼. 하자, 하자, 하자. 근데 그게 내면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어떤 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생기고 그런 내면에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외부적인 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심과 결단을 하려는 건 보통 관리자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리자의 노력으로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좌절이 되고 나면 또 뭔가 소방관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비난하는 관리자가 또 나타나고 또 결심을 하고 뺑뺑이를 계속 돌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영세님 이야기대로 내면에서 충분히 다뤄지게 될 때 그 힘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기는지도 모르죠. 네. 박미 선생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저는 좀 후반부에 들어와서 내내 그 234페이지에 그 조씨의 장난기 있는 부분과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 이 네. 부분에 조금 꽂혀가지고 음, 여기에 그 상태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죄책감이 드네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저는 사라를 이용했어요. 음, 저는 일 처리를 그녀에게 맡겼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자아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좀 방어적인 추방관, 뭐 보호자, 소방관의 부분에서 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참 자아의 부분이 이렇게 네. 쑥 올라온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음, 느껴져서, 아, 이게 너무 이게 후회할 일일 수도 있겠구나. 사람한테서 내가 그 지금 현재 참 자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 이 참 자아의 모습을 보는 건 되게 그, 음, 그 공간, 시공간을 떠나서 좀 후회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분이, 아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줬겠죠. 이렇게 아내가 2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내가 모든 거를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회생활 관리하고 요리하고 가고 옮기고 아이들도 부양하고 학부모 모임도 운영하고 정말 이렇게 유능한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기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가 막 끌고 나가는 거에 거부감도 들면서도 기대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어, 나는 이제 홀가분하다. 자유로워졌다. 아우, 진짜.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한 부분은, 아니, 너 아내가 이렇게 다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너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홀가분하다고 할 수 있지? 뭔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참나가 죽고 난 후에 깨달음이 온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자유롭다라고 하는
뭔가, 음, 침대에 누워서 좀 쉬고 싶다. 그동안은 사라가 너무 막 나를 들볶아서 쉬지도 못했는데, 쉬고 음, 싶고,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사라의 장점에 의지했었는데, 사라가 일처리를 다 해줬었는데, 너무 잘했는데, 너가, 이용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부분, 이렇게 부분이 얘기하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참나인지 아닌지라는 걸 구분을 할 때, 8개의 C 퀄리티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사라를 이용했어요. 맡겼어요.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참나라고 볼 수 음, 있을까라는 거는 8개의 음, C 퀄리티에 음, 비춰보면 꼭 그렇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부분도 있기도 하죠.